이토록 기묘하고 충격적인 스포츠 콘텐츠의 운명 교차점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12연승의 무적 행진이 마침내 고등학교 팀인 서울고의 벽에 막혀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만 명의 동시 시청자가 유튜브 스트리밍에 몰려들어 패배의 순간을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경기의 종료가 아니라 팬들과 팀 간의 유대가 폭발하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정확히 같은 날 공중파 채널을 등에 업은 경쟁 프로그램은 치열한 접전 끝에 극적인 첫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1.2%라는 처참한 성적표와 팬들의 냉소적인 외면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는 스포츠 콘텐츠의 본질이 결과에서 서사로, 소비에서 공유로 근본적으로 이동했음을 선언하는 콘텐츠 산업사의 길이 남을 감동의 역설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도 콘텐츠의 운명을 이토록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요? 진정한 승자가 패배자에게서 탄생하고 승리자가 외톨이가 되는 이 잔혹한 현상 뒤에 숨겨진 현대 팬심이 충격적인 진실을 심층 분석합니다. 불꽃야구가 12연승의 신화를 써 내려갈 때 그들은 이미 신의 영역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역설적으로 팬과의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통계적으로 완벽한 경기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장기적인 콘텐츠 몰입도를 저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를 상대로 한 연장 혈투 끝에 기록한 첫 패배는 이 신화적인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패배의 순간 팬들은 완벽한 승리가 주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강렬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경기 막판의 치명적인 주로 실수와 어처구니 없는 견제사는 기술적 실패였지만 동시에 이 베테랑 선수들이 한계에 직면한 보통 사람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렛볼 효과는 능력 있는 사람의 작은 실수가 오히려 매력도를 높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불꽃야구의 첫 패배는 이 효과를 콘텐츠 영역에서 극적으로 실현한 사례입니다. 20만 팬들은 패배의 원인을 질책하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성 있는 투혼과 선수들의 고통을 목격하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할 것 같던 팀이 마주한 실패의 순간은 팬들로 하여금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는 강력한 정서적 이입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곧 공동체 의식의 핵심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김성군 감독의 라커룸 브리핑에서 드러난 선수들의 무거운 반성과 다음을 기약하는 다짐의 장면은 승패를 넘어선 성장의 서사를 구축하는 결정적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결과만을 소비하는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팀의 실패에 함께 상처받고 회복을 다짐하는 이야기의 공동 창작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투자는 단기적인 시청률 이상의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팬덤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경기 직후 커뮤니티 반응 분석 결과 부정적 감정 표현은 전체 반응 중 5% 미만에 불과했으며 85% 이상이 괜찮아, 고생했어, 이게 바로 야구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한다와 같은 연대와 공감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성공이 더 이상 승리라는 획일화된 결과물이 아닌 왜 싸우고 어떻게 넘어지며 무엇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인가라는 인간적인 고뇌와 서사의 깊이에 달려있음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꽃야구의 첫 패배는 신화의 붕괴가 아닌 영속적인 서사 콘텐츠로의 진화를 알리는 충격적인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패배가 서사를 확장시키고 완벽함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팬덤의 밀도를 극대화하는 이 현상은 현대 콘텐츠 기획자들에게 불완전함의 가치를 제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이들의 잔혹한 승리는 패배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파고들어 감정의 대성공을 이끌어낸 드라마틱한 역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명백한 실수는 그 어떤 압도적인 승리보다도 강력하게 팬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으며 이는 콘텐츠의 진정성 스코어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패배의 순간에 기록된 20만 동시 시청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사 기반 콘텐츠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하는 거대한 투표와 같았습니다. 같은 날 JTBC에서 방영된 최강야구 시즌4의 첫 승리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동원 화기대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8대7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고 팬들이 기대하던 김무성 포수 영입이라는 결과론적 성과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어떤 환호도 공감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시청률은 첫 회보다 더 하락한 1.2%에 머물렀으며 커뮤니티 반응은 냉소와 무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승리가 공허함을 낳는 이기한 현상은 맥락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결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포츠 팬덤은 단순한 결과, 소비자가 아니라 의미 추구자입니다. 그들은 이 승리가 왜 중요한가? 누가 어떤 철학으로 무엇을 걸고 이겼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최강야구의 승리는 이러한 서사적 맥락을 제공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종범 감독의 철학이 프로그램 전면에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했고 선수들이 경기 내내 겪는 긴장감, 동기부여,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시청자에게 정서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팬들은 화면에서 화려한 경기 장면을 보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시간과 감정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에서 내러티브 프레임은 결과 그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불꽃야구가 패배를 통해 성장과 연대의 드라마라는 내러티브 프레임을 구축했다면 최강야구는 기술적 승리라는 얇고 공허한 프레임만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팬들은 결국 투자 대비 회수율이 낮은 콘텐츠로 판단하여 등을 돌린 것입니다. 승리는 있었지만 심리적 잔여물이 없었습니다. 팬들의 댓글에서 언급된 봐왔는데 바로 꺼버렸다는 반응은 콘텐츠가 시청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붙잡아두는 데 실패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각적으로는 역동적이었으나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후크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대 팬덤이 경험의 축적과 정서적 연결을 콘텐츠 소비의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사실을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시청률 1.2%는 단순한 숫자의 실패가 아니라 팬심이 본질적 요구를 외면한 콘텐츠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팀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잘 싸우는 팀을 원합니다. 맥락 없는 승리는 결국 공허한 클라이맥스에 불과하며 감정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승리는 팬덤에게 어떤 집단적 기억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처럼 최강야구의 첫 승리는 기술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서사적 맥락의 결여로 인해 팬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쓰라린 패배로 기록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강야구의 몰락을 가속화한 가장 결정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요인은 바로 팬들이 인식한 원제의 프레임, 즉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꽃야구의 오리지널 스태프와 출연진 일부가 이탈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태생적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과정을 단순한 이직이나 경쟁으로 보지 않았고 이를 무단 복제, 배신, 상도덕 위반이라는 극히 부정적인 도덕적 프레임으로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불만은 프로그램의 품질이나 경기력과는 무관하게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차단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화벽으로 작용했습니다. 팬덤의 충성도는 단순한 재미나 경기력에 기반하지 않고 제작진과 출연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윤리적 책임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에 의해 유지됩니다. 최강야구는 이 핵심적인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팬들에게 인식되었고 이는 곧 도둑질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전이되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최강야구를 볼 때마다 경기 자체의 흥미진진함보다 불공정한 권력 이동과 창작물의 본질 훼손이라는 불편한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앵커링은 아무리 뛰어난 경기 장면이나 감동적인 선수들의 서사가 제시되어도 그 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의 필터를 통과하게 만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팬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 관련 게시글의 60% 이상이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 분석보다 제작진의 정당성 문제를 논하며 냉소적 댓글을 달았다는 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신뢰를 잃은 콘텐츠는 어떤 기술적 완성도를 갖추더라도 팬들의 감정적 투자를 유도할 수 없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배신감과 불쾌함이 연상되는 콘텐츠에 소비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처럼 관계에서 실패한 콘텐츠는 아무리 승리해도 그 승리가 복수나 모방의 결과로만 해석될 뿐 순수한 감동으로 승화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팬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그들의 심장을 울리지 못하는 콘텐츠는 결국 브랜드의 이름값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강야구가 직면한 본질적 위기는 야구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팬덤과의 윤리적 관계 설정에 실패한 콘텐츠 산업 전반의 실패를 대변합니다. 이원재의 프레임은 단순한 험담이 아닌 콘텐츠의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현대 팬들의 준엄한 심판이었으며 시청률 1.2%는 이 심판의 냉정한 결과를 숫자로 명시한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심리적 장벽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출연진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극복될 수 없으며 팬들과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구조적 난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운명을 가른 또 다른 결정적인 축은 바로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송출 채널의 차이가 아니라 팬과 콘텐츠가 맺는 관계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불꽃야구는 유튜브라는 환경을 기반으로 삼아 시청자를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이야기의 공동 창작자이자 정서적 투자자로 끌어들였습니다. 라이브 채팅, 실시간 댓글,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한 쌍방향 소통은 팬과 제작진, 선수들을 직접 연결하는 관계형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패배의 순간 20만 명의 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낸 공감과 연대의 메시지는 단순한 감상평이 아니라 이야기를 함께 겪고 만들어가는 집단적 퍼포먼스였습니다. 팬들은 자신의 반응이 콘텐츠의 다음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체적인 효능감을 느꼈으며 이는 곧 극도의 충성도와 몰입도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불꽃야구를 브랜드가 아닌 함께 만드는 운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팬덤 내에서는 영상 내용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등 콘텐츠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전통적인 방송 플랫폼의 제작자 중심 콘텐츠에 머물렀습니다. 시청자는 편집된 경기 장면을 일방적으로 소비할 뿐 자신의 감정이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콘텐츠에 반영될 여지를 거의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녹화 방송이 끝난 후에야 팬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다음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은 팬참여형 서사를 요구하는 현대 시청자들의 니즈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팬들을 이야기의 동반자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자의 위치에 고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이후의 소비자들은 브랜드와의 쌍방향 관계를 통해 형성된 정서적 유대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불꽃야구는 이러한 현대 팬심이 구조적 변화에 가장 먼저 응답한 콘텐츠였으며 그들이 구축한 팬 선수 제작진 간의 수평적 관계는 20만 동시 시청이라는 플랫폼 혁명의 결정적인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기술과 채널의 화려함보다 누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팬들이 내린 답이 바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폭발한 자생적인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플랫폼의 선택은 단순히 콘텐츠를 어디에서 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를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었으며 이 결정의 차이가 두 콘텐츠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불꽃야구가 패배 속에서도 승리하고 최강야구가 승리 속에서 몰락한 배경에는 콘텐츠가 지향하는 철학과 태도에 대한 팬들의 냉철한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결과지상주의에 입각한 콘텐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싸웠는가, 어떻게 싸웠는가라는 과정적 가치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불꽃야구는 김성군 감독이라는 거목의 철학적 상징성을 통해 이 가치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김 감독은 승리보다 정신력,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야구를 대하는 진정한 태도를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패배한 날에도 팀의 뿌리를 다잡고 선수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내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야구인의 참된 가치를 보여주는 도덕적 멘토로 각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메시지와 흔들림 없는 철학은 팬덤에게 강력한 신뢰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결과 중심의 형식적 승리만을 나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종범이라는 스타 감독의 이름값과 화려한 출연진, 높은 제작비를 갖췄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이 담긴 서사라는 핵심 축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결국 콘텐츠를 통해 인간적인 성장, 도전, 고뇌와 같은 정서적 자극을 얻고자 하는데 최강야구는 이 부분에서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이는 진정성 선호 현상이라는 현대 팬심이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팬들은 완벽하게 편집된, 꾸며진 승리보다 진심이 묻어난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이야기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불꽃야구 선수들의 체력적 한계, 잦은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하는 진짜 야구인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스스로를 프로가 아닌 진짜 야구인을 응원하는 존재로 정의하며 이는 브랜드가 아닌 진정성을 따르는 팬심의 흐름을 명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자본의 규모, 출연진의 명성, 방송사의 플랫폼 등 모든 외적 우위 조건이 최강야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이야기와 감정이 담긴 쪽을 선택했습니다. 20만 명의 선택은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스포츠의 영원한 진리를 콘텐츠 시장에 소환했으며 어떻게 싸웠는지가 이겼는지 졌는지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되는 서사 중심의 생태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최종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꽃야구의 패배는 진정한 승리의 정의를 재정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앞으로의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결과가 아닌 태도와 철학의 팬심을 움직인다는 준엄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팬들이 내린 이 최종 판결은 승리보다 진심이 우선하는 뉴 스포츠 저널리즘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신호탄입니다.